배울 과목은 뭐죠?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플래시 촬영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플래시 촬영하면 이제 중급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우리 조교와 여러분이 이제 기초 과정을 거의 마스터하고 이제 중급 정도의 수준의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플래시 이것은 우리 그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둘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은 무엇의 예술이냐 하면 바로 빛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 빛을 만들어주는 플래시야말로 또 사진의 본질적인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지는 빛을 자연광이라고 본다면 인위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빛을 인공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공광. 인공광. 자연광. 자연광. 자, 플래시는 인공광에 속하죠. 이런 인공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형광등 있고 촛불 다 인공광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그런 인공광은 플래시라고 하는 좀 색다른 특성을 가진 그런 빛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자, 어쨌건 우리가 이런 인공광을 사용을 해서 사진적인 요소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인공 조명이 필요한 때는 어느 때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촬영에 필요한 빛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때에 인공광을 사용을 해서 부족한 빛을 사진에 필요한 양만큼 이제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량의 보충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광량은 충분하지만 또 어떠한 방향의 빛을 통해서 특별한 효과를 낼 때도 이러한 인공광은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플래시는 전자 플래시, 영어로는 일렉트로닉 플래시라고 하는 것이 정식 명칭인데 보통 우리가 스트로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전자 플래시. 전자 플래시. 스트로보. 스트로보. 원래는 스트로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플래시의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미국의 스트로벡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처음 이런 플래시를 만들어서 그 상품명이 이제 고정이 돼서 스트로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스트로보라고 합시다. 네. 네. 자, 이 스트로보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로보는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이동성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휴대성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로 이 뭐 전원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빛을 이렇게 발광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지만 그 광량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풍부한 광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로보의 역할이 그 비중이 커지게 된 거죠. 다음에는 이 스트로보의 색 온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른 광원에 비해서 태양광에 거의 가까운 그런 빛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광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플러드 램프라 해서 전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광원은 붉은 기미가 끼고 또 기타 뭐 수은등 뭐 등등 이런 거는 푸른 기미가 끼고 형광등 뭐 어떤 특정한 파장 때문에 이상한 색깔이 나오고 하는데 스트로보는 태양광과 거의 동일한 그러한 색온도의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사진, 특히 컬러 사진에서 굉장히 그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인공 조명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스트로보의 특성 중에 하나는 순간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는 건데 그 평소에는 그 빛을 볼 수가 없고 촬영하는 그 순간에만 반짝하고 빛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전자 플래시가 발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다음 보기에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세 가지 보기를 드립니다. 1번 1초, 2번 10분의 1초, 3번 100분의 1초, 4번 하나 더 할게요. 1000분의 1초. 1, 2, 3, 4 중에 어떤 걸까요? 1번? 1번? 1초? 1초, 예. 그런데, 그 후레쉬, 전자 후레쉬에서 1초라고 하는 시간은 엄청 긴 거예요. 하여튼 짧은데요. 얼마나 짧으냐면, 1000분의 1초를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아주 또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은 몇만 분의 1초. 그래서 한 5만 분의 1초, 10만 분의 1초 이런 짧은 순간의 발광이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플래시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진에서 이렇게 잡지나 이런 데서 가끔 보면 총알이 뭐 사과나 이런 데 관통되는 그 순간을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셔터 속도 중에서 제일 빠른 걸로 찍어도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이 후라시의 짧은 발광 시간을 이용해서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스트로보의 그 역할을 아주 큰 장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때는 그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빛이 어떻게 비춰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전자 플래시는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플래시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예. 자, 플래시의 그 종류는 일단 크기부터 한번 나누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형 플래시가 있는데요. 휴대하기가 좋고 일반 카메라에 쉽게 가져다니면서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소형 플래시가 있습니다. 참 이동도 간편하고 아마 뭐 사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요 정도 하나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다용도로 쓰이는 그런 아주 훌륭한 놈입니다. 다음에는 요거보다 조금 큽니다. 크면서 역시 휴대성은 나름대로 있게 설계된 것이 이제 중형 플래시가 있는데 보다 큰 광량을 필요로 하는 전문 사진인 경우에 특히 상업사진 용도로 많이 쓰이는 그런 플래시가 되겠습니다. 전지나 이런 것의 용량만 충분하게 해주면 상당히 큰 광량을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아주 큰 게 있습니다. 보통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제 그런 플래시를 대형 플래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현재 여기에 보는 이런 플래시가 대형 플래시고요. 뭐 여기에 있는 거는 약가고 엄청난 대형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크기뿐만 아니고 이번엔 그 기능으로 좀 살펴보면 그것도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하나 빠졌군요. 그 플래시가 카메라에 아예 내장되어 있는, 들어있는 이제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걸 내장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 좀 구형 카메라이긴 합니다만 요즘은 SLR 카메라에 이런 내장형 플래시가 거의 장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능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수동형 플래시가 있습니다. 자, 수동형 플래시는 뭐냐면 피사체를 향하여 조사되는 광이 그 플래시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밝기의 최대 광량으로 계속해서 발광되는 이런 방식을 수동형 플래시라고 합니다. 이 수동형 기능을 가지는 플래시는 그때그때마다 광량의 조절은 되지 않고 단지 그 플래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 광량만을 일정하게 비춰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요거하고는 틀리게 자동형 플래시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플래시가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빛의 양을 조절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자, 이 자동용 플래시가 개발이 되고 나서 플래시 촬영이 아주 쉬워졌어요. 이동을 하면서 거리가 가깝게 혹은 멀게
거리가 변해도 이 후레쉬가 그때그때마다 광량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와서 이제 대부분 쓰이는 기능은 TTL 기능을 가진 후레쉬입니다. TTL 기능은 그 전문 카메라용으로 그 카메라에 맞게 설계된 후레쉬인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TTL 후레쉬인데, 요 제작사에 해당되는 카메라에만 맞습니다. 그래서 전용 후레쉬 사용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설정이 카메라와 후레쉬가 같이 한 유니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좀 나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어요. 자, 이런 그 TTL 전용 후레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래시의 광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자, 플래시의 광량은 그 플래시가 얼마나 많은 빛을 발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플래시가 광량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많은 게 좋습니다. 플래시는 광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집니다. 그러나 그 크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제한을 받게 돼 있죠. 그러나 같은 값이면 광량이 클수록 좋을 것입니다. 플래시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어떤 일정한 광량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에요. 소형 플래시가 가지고 있는 광량, 중형 플래시가 가지고 있는 광량, 대형 플래시가 가지고 있는 광량, 뭐 각각 틀리고 그 크기가 틀리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광량을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표시로 이렇게 식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식별할 수 있는 그 기호가 가이드 넘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가이드 넘버. 가이드 넘버. 네, 혹은 GN 넘버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 가이드 넘버가 크면 클수록 광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 넘버를 보고 그 후레쉬가 어느 정도의 광량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촬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광량이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가이드 넘버는 또 이런 것하고 연동이 되는데, ISO라고 하는 감도를 일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도를 높이면 똑같은 광량을 가지고도 더 풍부하게 우리는 빛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감도 100일 때하고 400일 때하고 똑같은 광량이지만 400일 때에 좀 더 먼 거리에서 촬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이드 넘버는 ISO라고 하는 감광도와 연동이 돼서 활용폭을 더욱더 넓혀주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후레쉬 촬영의 기술로 들어가 보십시다. 동조 셔터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촬영하면 이 동조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될 정도로 제일 중요하면서도 기초가 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동조 셔터. 동조 셔터. 영어로는 싱크로나이즈, 뭐 같이 일치시킨다 이런 뜻인데, 보통 싱크로라고 많이 얘기해서 싱크로 셔터, 뭐 이렇게 싱크로 코드, 이렇게 싱크로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자, 따라서 할까요? 싱크로. 싱크로. 동조. 동조. 예, 여러분 싱크로와 동조 요 용어를 일단 여러분들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조란 뭐냐 하면 이 광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불을 켜면 계속해서 비춰주는 광원이 있죠. 그거를 지속 광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속 광원. 예, 지속 광원. 그런데 플래시는 지속 광원이 아니라 꺼져 있다가 필요할 때만 반짝하고 켜지는 거거든요. 이걸 순간 광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순간 광원. 순간 광원. 예, 이렇게 플래시는 지속광이 아닌 순간광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반짝할 때
셔터가 그때 딱 열려줘야 돼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셔터가 열어지는 시간도 짧고 프레쉬가 터지는 시간도 짧고 그 짧은 시간끼리 그 순간을 맞춘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계적으로 이제 다 과학자들이 해결을 해놨죠. 그래서 찍는 순간에 프레쉬가 그 순간에 맞춰서 발광이 되도록 이렇게 동조를 시켜놓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동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SLR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셔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레쉬 촬영에서 굉장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포컬 플레인 셔터와 렌즈 셔터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셔터에는. 근데 보통 이제 렌즈 셔터는 SLR용 카메라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렌즈 셔터는 대부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면 렌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렌스에서 조리개처럼 날개가 닫혀 있다가 촬영하는 순간에 벌어졌다 다시 닫히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날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프 셔터라고도 많이 합니다. 영어에 리프, 잎사귀 뭐 이런 뜻으로 따라서 합시다. 리프 셔터. 리프 셔터. 렌즈 셔터. 렌즈 셔터. 예. 자, 이 그 렌즈 셔터일 때는 일단 셔터가 탁 열어지면 프레쉬가 터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셔터 속도가 1초건, 뭐 10분의 1초건, 100분의 1초건, 500분의 1초건 다 동조가 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렌즈 셔터에서는. 이걸 전속도 동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속도 동조. 전속도 동조. 예.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포컬 플레인 셔터입니다. 이 포컬 플레인 셔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 렌스가 아닌 그 바디 그것도 필름이 위치하고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는 거 하니 렌즈 셔터처럼 평소에 렌스에 위치해서 빛을 차단하고 있으면 SLR식의 카메라에서는 화인단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셔터를 몸체 쪽으로 옮겨놔서 렌스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항상 화인단에 보이도록 이렇게 설계하기 위해서 포컬 플레인 셔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포컬 플레인 셔터는 바로 그 SLR을 만들기 위한 셔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 포컬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플레인은 어떤 평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점이 맞는 위치가 어디냐면 필름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초점면에 위치해 있는 셔터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서 초점면 셔터 이렇게 번역도 많이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이러한 그 포컬 플레인 셔터의 작동이 렌즈 셔터하고는 조금 틀리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자, 이 포컬 플레인 셔터는 하나의 평면에 거기에 어떤 막이 있는데 하나의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커튼이 이동해서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컬 플레인 셔터의 그 막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막이 하나 커튼이 열어지고 그 뒤에 막이 닫혀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동하는 그 막을 선막이라고 하고 나중에 뒤따라가서 닫아주는 막을 후막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선막, 선막, 후막. 후막. 예. 자, 이것이 이제 카메라에 따라서 좌에서 우로 이동되는 형식이 있고 우에서 밑으로 이동되는 형식이 있는데 전에는 전부 좌에서 우로 이동하는 좌우 주행식이었다가 요즘은 이제 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상하 주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또 해보십시다. 상하 주행식. 상하 주행식. 예, 상하 주행식이 보다 빠른 셔터 속도를 얻기 때문에 상하 주행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막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컬 플레인 셔터는 굉장히 빠른 셔터 속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렌즈 셔터는 보통 500분의 1초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포컬 플레인 셔터는 뭐 8,000분의 1초, 뭐 10,000분의 1초도 넘어가는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속 셔터의 효율이 가능한 것이 포컬 플레인 셔터입니다. 포컬 플레인 셔터의 막속은요, 실제로는 100분의 1초를 전후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8천분의 1초 뭐 이렇게 나오느냐? 그것은 선막과 후막이 이동하는 그 시간차를 조절을 해서 선막이 출발한 다음에 바로 후막이 출발하게 되면 거기에는 좁은 간격이 생기는데 이 간격을 슬리트라고 하거든요. 요 슬리트 간격의 폭을 조절을 해서 효도 효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좁게 하면 뭐 8천분의 1 정도, 또 약간 넓히면 뭐 500분의 1초 이렇게 해서 고속 셔터를 만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포컬 프레임 셔터의 마의 속도는 뭐 100분의 1초 정도 왔다 갔다, 좀 약간 빠른 것은 현재 200분의 1초, 250분의 1초까지 나와 있는데 바로 요 막의 속도에 해당하는 셔터 속도가 카메라의 동조 셔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용어 하나 새롭게 나왔는데 따라서 합시다. 슬리트. 슬리트. 예. 자, 그러니까 포컬 프레임 셔터의 고속 셔터는 모두 슬리트 간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슬리트가 생겼을 때 후레쉬가 터지면 그 슬리트만큼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조 셔터보다 높은 셔터 속도로 촬영을 하게 되면 후레쉬 촬영에서는 그건 전부 걸리는 사진이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사진 다 망친 경우가 뭐 비일비재합니다. 또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찍다 보면 셔터 다이얼이나 이런 게 잘못 조정이 돼가지고 그냥 125분의 1초나 여기 꼭 놔야 되는데 그게 찍다 보면 250분의 1초도 가 있고 500분의 1초도 가 있고 해가지고 그냥 사진을 다 버리는 거야. 귀중한 결혼식 사진에 말이죠. 이거 다 그냥 망쳐봐요. 이건 아주 참 식은땀 나죠. 그런 경험이 아마 옛날 사진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자, 동조 샷다 속도 이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후레쉬 사진은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동조 샷다보다 그렇다면 조금 느린 샷다로 찍으면 어떠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출이 좀 많아지지 않나요? 예를 들면 동조 샷다가 125분의 1초인데 60분의 1초, 30분의 1초로 찍는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라시 촬영에서는 후라시가 발광하는 그 순간이 셔터 속도가 열려져 있는 것보다 더 짧기 때문에 더 열어놔 봐야 어차피 후라시는 그 순간만 반짝하고 말기 때문에 노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라시 외에 다른 요소, 뭐 그쪽에 다른 어떤 밝은 부분이 있다든지 한쪽에는 지속광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위치라면 조금 영향을 그 부분은 받을 수가 있지만 후라시로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후레쉬를 촬영할 때 셔터 속도는 동조 샷다에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작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후레쉬 촬영에 있어서는 동조 샷다만 찾으면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동조 셔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컬 프레임 셔터의 막 속도가 바로 동조 셔터가 되는데 보통 125분의 1초, 200분의 1초, 250분의 1초 이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카메라의 매뉴얼을 보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수동 카메라일 때는 그 셔터 다이얼에 X라든지 또 이렇게 후라시에 이렇게 번개 표시 같은 거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놓고 찍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식의 카메라에서는 액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이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후라시 촬영에 있어서의 노출 조정은 셔터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셔터 속도는 단지 동조를 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조절을 하느냐? 나머지 하나의 노출 기구인 조리개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라시에 관한 좀 밝게 어둡게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조리개로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후라시의 노출을 조리개로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조리개의 값을 정할까요? 일정한 어떤 지침이 없으면 아무리 카메라에 고수랄지라도 아는 방법이 없어요. 그 지침이 후라시마다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라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라시의 가이드 넘버에 따라서 그 조리개치가 결정이 되는데, 아니 그 하나의 공식이 있거든요. 가이드 넘버 나누기 촬영 거리 메타는 F 조리개치가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넘버가 만약에 24라고 하는 광량을 가지고 있는 후라시다. 그런데 약 3m 정도에서 찍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가이드 넘버 24 나누기 3은 얼마입니까? F8에서 조리개 8에 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일일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조리개를 놔야 되느냐? 설마 그렇진 않겠죠. 예. 후라시의 뒤에 보면 환산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촬영 거리별로 조리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보고 조리개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옛날에나 그렇지, 지금 뭐 일일이 또 그걸 하겠습니까? 자동 후라시에서는 이제 일정한 거리 범위 내에서는 지시되어 있는 조리개치 하나만 놓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이제 뭐 1m에서 5m 사이에는 조리개 F5.6에 놓으시오. 그러면 1m건, 3m건, 5m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찍으면 후라시에서 오토로 광량을 조절을 해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후레시에 보면 뒤에 가이드 넘버가 있고 환산표가 있는데, 그 환산표를 보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환산표에는 이제 거리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거리 범위에 따라서 해당되는 조리개치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후라시에 따라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그 거리 범위가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 이렇게 나눠져서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죠. 자, 그런데 이제는 TTL 후레쉬로 가면 더 간단해집니다. 이런 거리 범위 지정에 따라서 뭐 조리개를 볼 것도 없이 후라시를 카메라에 장착하는 순간 동조 샷다가 딱 결정이 됩니다. 이건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일정한 동조 샷다 이상은 셔터가 설정이 안 되게끔 아예 그렇게 돼 있고요. 조리개 알아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TTL 후레쉬인데요. 상당히 편하죠. 그러나 이 TTL 후레쉬의 본래 또 의도는 뭐냐면 조리개를 선택을 하면 그 조리개에 따라서 후레쉬가 광량을 조절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 조리개의 상태로 들어온 빛이 측정이 돼서 후라시가 그 광량을 조절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촬영자는 조리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심도에 따라서 조절을 해 놓으면 후라시가 빛을 조절해 주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사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상 이제 TTL 후레쉬 하면 완전 자동으로만 알고 쓰는데, 사실은 이러한 조리개를 선택할 수 있는 심도를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아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TTL 플래시를 사용할 때는 카메라의 노출 모드의 선택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틀려지는데요. 프로그램 모드에 놓고 TTL을 사용하게 되면 완전 자동 모드가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촬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만약에 조리개를 또 조절해야 된다면 이번에는 촬영 모드를 수동으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M 모드에 놓고 TTL 후레쉬를 사용하면 이제 조리개를 조절해 나가면서 보다 이제 고급스러운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플래시 촬영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셨고요. 이제 몇 가지
프레시 촬영의 기술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능들이니까 잘 배워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운스 플래시라고 하는 그런 사용법이 있는데요. 바운스 플래시는 플래시의 헤드를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천정이나 이런 쪽으로 빛을 확산시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플래시 촬영에서 단점이 있는데요. 플래시의 빛이 상당히 강하고 날카로운데 그 빛이 피사체에 직접 조사가 되면 상당히 딱딱하고 또 인물일 경우에는 표정이 없는 이런 사진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림자도 너무 강하게 생기고 이럴 경우에 바운스로 살짝 헤드를 들어올리면 빛이 부드럽게 확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고른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기능인데요. 대신에 바운스 플래시를 할 때는 천정이 좀 얕아야 되고 천정의 색깔이 흰색이어야 합니다. 검은색이거나 또 붉은색이거나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잘 이렇게 바운스 플래시를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보다 고급스러운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슬로우 싱크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슬로우 싱크로. 이건 뭐냐면 셔터 속도를 선택을 할 때에 동조 셔터보다 높은 셔터 속도는 안 되지만 그거보다 낮은 셔터 속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을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야경 촬영에 야경의 그 분위기를 묘사하려면 셔터를 슬로우로 해야 그 묘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슬로우 셔터를 사용해서 야경을 묘사하고 또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후라시로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과 야경을 동시에 묘사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한 기법이 바로 슬로우 싱크로 기능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슬로우 싱크로. 슬로우 싱크로. 예, 이제 야경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 슬로우 싱크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그런 작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간 싱크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주간 프레시라고 하는 그 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주간 싱크로. 주간 싱크로. 주간 플래시. 주간 플래시. 이거는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낮에도 후레쉬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 왜 후레쉬를 사용합니까? 빛이 충분히 많은데 한낮의 경우에 인물을 예를 들자면 그림자가 코밑이나 또 턱밑, 눈가에 아주 강하게 생기게 되는데 이때 후레쉬를 사용해서 그 그늘 부분을 비춰주게 되면 보다 자연스러운 사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노출에 관련된 지식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늘 부분이 비출 만큼 정도의 그러한 광량이 나오도록 거리 조절을 해야 되고요. 또 조리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간에 후라시를 사용할 수 있는 주간 플래시 기법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후라시에 관련된 기초적인 것들을 쭉 배우는데요.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후라시 촬영에 관련된 것을 이제 배워봤는데요. 좀 걱정되네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좀 어떻게 이해가 좀 많이 갔습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현대에 있어서는 후레쉬를 촬영하는 그런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내에 활동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플래시의 이런 사용법은 좋은 사진을 향하고 지향하는 우리 사진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만 잘 익숙하게
이렇게 실습을 한다면 후라시 촬영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늘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꼭 실전 경험, 이것이 중요합니다. 후레쉬에 관련돼서도 오늘 배운 것을 실전 훈련을 많이 하셔서 이제 후라시 촬영의 대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급 과정이 끝난 분들은 본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료증을 드리고 있어요. 본 영상의 수강생들을 위해서요, 오프라인에 수업하고 또 야외 촬영 실습, 이런 과정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일정과 장소는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신 거 올려서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이 올려주세요. 네, 중급 과정으로 디지털 사진 과정이 앞으로 준비될 것이고요. 또 동영상 촬영 과정도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 영상에 관련된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어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조교도 참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자, 우리 박수 한번 쳐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에 얼굴을 맞대고 만나 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꼭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좋은 사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